손예진 님이 매입한 건물이 무려 한 달에 5천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연간 6억이죠. 그래서 직접 와봤는데 손예진 님이 왜 굳이 이 건물을 사셨는지, 강남역 주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상황을 설명해드리러 왔습니다. 보니까 코너에 위치해 있고 대로변에서 바로 가시성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총 투자 금액을 다 포함시키면 이게 거의 300억 가량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출 금액이 150억 가량 되기 때문에 이거를 금리 4%로 계산을 했을 때만 봐도 매월 5천만 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연예인이라고 해도 5천만 원이면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거의 1년 가까이 내셨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 5천만 원에 1년이면 6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그것도 매가의 보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 등기를 떼보니까 이전에 보여드렸던 뭐 장윤정님, 강호동님 이런 연예인 분들처럼 똑같이 개인 명의로 매입을 하셨어요. 이렇게 개인 명의로 하셨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매물도 마찬가지로 매입을 하셨을 때 평당가가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22년도에 매입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건물의 평당가에 비하면 조금 비싸게 매입을 하신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매각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지금은 임대 시장도 많이 힘들고 빌딩 시장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각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다가 매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실이 염려가 돼서 왔는데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금 임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중인데, 근데 이게 임대가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손예진 님이 진영을 어떤 걸 운영하실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예상에는 임대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층 지금 다 인테리어 중입니다. 이게 지금 왜 공실이 그렇게 길었냐라고 여쭤보시면 평당 임대료라고 그러죠. NI가 맨 처음 나왔을 때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었어요. 제가 이전에 그 도산대로 찍었을 때 박태준님 건물 기억하시나요? 그 1층이 지금 NI가 광고로 나와 있는 게 6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의 평당가를 여기에 지금 임대료로 광고를 하셨는데 조금 위치 대비 좀 많이 높긴 했죠. 평당가 2억 9천이면 사실상 조금 비싸게 사신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 비교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러 가볼 건데요. 똑같은 라인에 있는 골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임대가 꽉 찼네요. 이쪽 라인은 대로변은 오히려 좀 비어져 있고, 근데 여기도 장사가 되게 안 되기는 해. 아 진짜요? 되게 빨리빨리 바뀌어. 근데 여기 다 차 있잖아요. 네. 근데 손예진 건물은 그래도 여기 중앙에 있는데 손예진 건물만 계속 없었던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NI가 확실히 비쌌어요. 네. 거기다가 사실 손예진 님이 저걸 완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한 게 작년 6월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비어져 있었으니까 꽤 긴 시간인데 그때부터 벌써 우리 임대차 시장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준공을 하셔서 그게 좀 맞물린 감이 있죠. 예. 요 라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건축된 건물이 거의 없다고. 근데 좀 좋은 시기에 오픈을 했으면 빠르게 됐을 수도 있어요. 건물이 원체 좀 예쁘고 지금 그러니까 손예진님 그 저번에 누구 얘기하면서 그랬지? 유재석님 건물 가보고 유재석 닮았다. 건물의 위치가 유재석님 닮았다 얘기했는데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너무 센스 있게 예쁘게 잘 지으신 게 손예진님의 그 예쁨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데 좀 시기가 좀 맞물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여기 6m 도로, 여기 6m 도로 이렇게 해서 코너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용적률이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도 되지만 요거 매입하신 분이 신축하실 계획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신축을 하시든 리모델링을 하시든 굉장히 잘 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잘 산 사례라고 했는데 평당 얼마 찍었을까요? 평당 2억 6천만 원.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위치로 보면 사실 이 건물이 손예진님 건물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가시성도 코너에 있어서 둘 다 가시성은 좋지만 지하철역 조금 더 가깝고 조금 더 상권이 유리한 건 이 건물은 맞아요. 손예진이 2억 9천에 사셨잖아요. 그거보다 저렴히 사셨으니까 굉장히 비교가 되죠.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그리고 요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영상 한번 찍었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좀 전에 보여드린 건물하고 똑같은 평당가인 2억 6천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 건물은 북도로를 끼고 있죠. 예, 조금 더 좋은 장점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 무조건 신축밖에 진행이 안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얘도 평당가가 뭐 썩 잘 산 사례는 아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이게 이 위치에 2억 6천에 찍었는데 손예진님 건물이 2억 9천에 찍었으니까 또 비교가 되죠. 두 건물의 장점을 또 꽂자면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방금 저 건물도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송예진님의 건물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개발을 했을 때 확실히 용적률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신기한 거는 요 앞에 보시면 요 대로변에 있는 땅은 노선상업지예요. 3종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가 혼재되어 있는. 근데 이쪽 라인은 다 이제 노선상업지인데 건너편은 올 상업지거든요. 그래서 땅의 가치가 더 비쌉니다. 네, 강남대로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작년에 저 상업지에 평당 8억을 처음 찍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이 손예진님 건물 앞에 요 골목 바로 대로변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저기 건물 보이세요? 저게 작년에 매각이 됐는데요. 매각된 평당가는 8억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 여기 이면에는 지금 재개발된 건물들이 다 4억 이상, 평당 4억 이상 부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렇잖아요. 우리 부동산은 계속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이 못 따라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가 안 맞춰지고 또 건물주는 임대를 잘못 맞추면 싸게 잘못 맞추면 10년 동안 고생해야 되는데 명도시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또 낮춰서 받지도 못하고 이런 굴레가 계속 되면서 지금 강남 대로변 쪽에서도 공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지금 채워지고 있는 듯 하긴 한데 와 진짜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채워지고 있네. 네, 이런 느낌. 네, 근데 빨리 이게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 예상에는. 저희 사무실이 강남역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역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강남대로는 항상 병원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병원 중에도 성형외과.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느낌이 성형외과에서 피부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거가 느껴져요. 간판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로변에 가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강남대로에 나와 있는데요. 손혜진님 건물에서 바로 1분 컷, 그리고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건물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 때 이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 전용 평당 임대료가 35만 원, 많으면 뭐 40만 원 이 정도였는데 성형외과들로 가득 차 있던 건물들에서 성형외과의 간판들이 좀 떼지고 대부분 피부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피부과들이 지금 내고 있는 평당 임대료도 35에서 40만 원에서 더 올랐습니다. 지금은 4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많던 성형외과들 다 어디로 갔냐? 지금은 대부분 신사동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주로 낮에 우리가 유동인구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외국인들이고 그 외국인 분들이 이제 모자 쓰거나 마스크 쓰고 다니시면 이제 성형도 하신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울룩불룩하고 이런 피부 시술을 많이 받으셔요. 그래서 그렇게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3분기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를 잠시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성형이나 피부과 시술을 받고 갈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예측하건대 성형 말고 피부, 이런 메디컬 이런 쪽이 연 평균으로 30%씩 지금 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그럴 정도로 호황이라고 해요. 한국인 중에서도 사실 저 같은 여자들은 피부과를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이 피부과를 가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피부과를 가보면 남자분들도 거의 반 정도 되지 않나? 네, 그럴 정도로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성형외과도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피부과가 확실히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 오락실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요 오락실이 강남 요 주변에 이제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불황형 오락실이 굉장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F&B를 하던
뭐 옷가게를 오픈을 하던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오락실 같은 경우에는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로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인형 뽑기를 한다. 그러면 그 마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오락실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우리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사행성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거와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단기 임대죠.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 임대로 돌려요. 뭐 3개월만 한다든지 뭐 2개월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매장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경기가 안 좋고 경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대표님 오늘 이렇게 매각살의 시계랑 손혜진님 건물 봤는데요. 손혜진님 건물을 잘 사신 건가요?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신 건 맞습니다. 강남대로가 계속 평당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신 건 맞는데, 반대로 평당가를 보자면 조금은 아쉽습니다. 점수로 매겨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나 안티 생기는 거 아니야? 저는 65점? 왜냐면 사실은 일반인이 저런 건물을 매수를 하셨다면 뭐 50점 이렇게 드릴 수 있겠는데, 손예진님이기 때문에 연예인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가는 거는 임차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난 손예진 건물에 들어가 있는 홍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이기 때문에 전 65점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둘러보면서 보니까 공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근데 공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남역에 투자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삼성역도 그렇고 여러 군데 지금 개발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수 시장이 많이 망가져 있긴 한데, 이런 상황에선 그럼 뭘 봐야 되냐? 외국인들이 어디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느냐를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마포, 강남역, 성수 이런 곳에 외국인들이 많이 몰리죠. 그래서 이 상권이 쉽게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대표적인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집가는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역시 강남대로는 강남대로입니다. 네, 공실이 물론 많지만 많은 피부과 업체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단기 임대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직설적으로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시고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